대부분 모르시는 게 뭐냐면요. 내 체중이 70이잖아요. 그러면 체중계의 숫자만 70이 아니라 나의 식습관, 직장 생활 환경, 스트레스, 가족들이 먹는 패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70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을 빼서 55kg가 되었을 때 변한 건 뭐냐면요. 내 체중하고 식단뿐이에요. 다른 요소들이 계속 나를 70으로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정되는 데에는 최소한 시간이 걸리고. 자, 오늘 김동준 원장님 모시고 벌써 영상이 3편째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체중 10kg, 20kg 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단이 바로 일반식이다. 이런 충격적이면서도 엄청난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다. 그래서 살을 어느 정도 뺄 때까지는 운동을 경계하시고 피하시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요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살을 10kg, 15kg 다양한 방식으로 빼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중을 뺀 다음에 1년 뒤, 2년 뒤, 5년 뒤에도 그 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죠. 오늘은 김동준 원장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요요를 방지할 수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준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살빼드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준 원장입니다. 자, 그러면 요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셨길래 김동준 원장님 찾아온 환자들이 5년 뒤에도 그 체중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까요? 자, 우선 우리가 요요에 대해서 걱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체중을 어느 정도 뺐기 때문에 요요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요 방지 역시 살을 뺄 때와 마찬가지로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체중을 이 정도 뺐어요.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먹던 식단, 우리 이제 김동준 원장님이 제시하신 일반식을 여성 기준에서는 한 40%, 50%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원칙을 지키면서 먹는 거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 그럼 이 유지기 때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를 하면 되고 그것이 왜 장점이 있을까요? 와, 이거 진짜 포인트인데요. 살을 뺄 때랑 똑같이 계속 먹을 수 없다는 게 일단 대전제예요. 왜냐면 누구나 배가 고프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체중을 우리가 유지를 할 때는 뭔가는 좀 더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데요. 식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 식사냐. 두 번째, 식사가 아닌 다른 음식이냐.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뭘 더 먹을 거냐면요. 식사를 더 먹어야 요요를 예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 중에서는 점심, 저녁보다는 아침 식사를 더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체중 유지기까지 일단 갔으면 식사량을 조금 더 늘리되 그 중에서 특히 아침 식사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살이 찔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바로 2kg입니다. 2kg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텐데요. 우리가 체중을 유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체중을 유지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도 안 돼요. 결국에는 내가 의지나 나의 DNA 여러 가지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체중이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오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2kg가 뭐냐면요. 가령 이분이 55kg까지 뺐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70kg에서 그렇죠. 15kg 뺀 상태죠. 근데 여기서 2kg를 더하면 얼마죠? 57. 그렇죠. 55kg에서 2kg가 찌면 57kg가 되는 거잖아요. 이 2kg가 요요 방지의 핵심이 되는 숫자입니다. 왜 하필 2kg일까요? 왜냐면요. 신기하게도 55에서 57kg까지 이 2kg 구간은 조금 먹으면은 쪘다가 또 노력하면은 또 조금 빠졌다가 생리배란 때 좀 올랐다가 생리배란 풀리면 좀 떨어졌다가 여기에서는 언뜻 체중이 유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57kg를 확 뚫어버리는 구간이 딱 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1kg가 예사로 찌게 돼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체중이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57kg가 될 때마다 싹을 꺾어주는 게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 57kg가 됐다?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체중을 뺀 다음에 2kg가 다시 찌면 그때는 다이어트 식단, 우리 김동준 원장님 말씀하신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원칙을 지키면서 밥 양은 40% 정도를 먹는 그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이때는 아무런 변명도 이유도 필요 없어요. 내가 변을 못 봐서 잠깐 올랐어요. 또는 생리라서 몸이 잠깐 부었어요가 중요하지 않고 2kg가 쪘다? 그러면은 당장 처음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 그 첫 주처럼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걸 반복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환자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하시거든요. 원장님 봐서 좋긴 좋은데 언제까지 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kg 정도 감량했다면 1년 정도가 필요하고요. 10에서 20kg 뺐다? 그러면 1년 반이 걸리고요. 20kg 이상 빼신 분들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이분들은 2년 이상은 무조건 이 유지기를 거치셔야 돼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되게 길죠. 환자분들도 대부분은 3개월 정도만 유지하면 이 살 뺀 거 이거 내 것 됐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말씀으로는 예를 들면 뭐 한 70kg으로 10년 이상 살아왔던 분이 15kg 정도 뺐어도 그게 내 체중이 되는 데까지는 꽤 길게 걸리고 그 기간 동안은 관성처럼 마치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네요. 대부분 모르시는 게 뭐냐면요. 내 체중이 70이잖아요. 그러면 체중계의 숫자만 70이 아니라 나의 식습관, 직장 생활 환경, 스트레스, 가족들이 먹는 패턴 이런 것들이 이미 다 70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을 빼서 55kg가 되었을 때 변한 건 뭐냐면요. 내 체중하고 식단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55kg가 됐지만 그 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은 여전히 70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요소들이 계속 나를 70으로 당기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조정되는 데에는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55kg까지 뺐다면 1년 반 정도는 여기서 무조건 버티셔야 진짜 내 체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 체중 만든 다음에는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이때부터는요. 70kg 때처럼 55kg가 유지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70kg 때는 많이 먹으면 찌고 작게 먹으면 빠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55kg가 됐을 때는 어떠냐면요. 조금만 더 먹어도 살이 많이 찌고요. 폭식하면은 한 번에도 2kg가 바로 찝니다. 그런데 진짜 열받는 건 내가 좀 작게 먹었는데도 살이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살이 찌려고 하는 힘이 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55kg에서 1년 반 정도 버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70kg 때처럼 많이 먹으면 찌고 작게 먹으면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원장님 요새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계의 어떤 혁신적인 신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맞고 뭐 체중을 수십 킬로를 아주 쉽게 뺐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약물이 이제 앞으로의 다이어트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약은 의료 기사뿐만 아니라 뭐 연예계 기사, 사회 기사면 다양한 기사에 다 나올 정도로 엄청 핫한 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작용하는 방식, 즉 GLP-1에 작용하는 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기존에도 싹센다라고 하는 GLP-1에 작용하는 주사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큰 차이점은 뭐냐? 싹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요.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 약을 투약하는 수능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실제 감량률도 꽤 높게 나오는 아주 핫한 약이죠. 그런데 이 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기사에서 봤더니 뭐 어떤 요런 약물 통해서 체중을 1년 동안 수십 킬로 뺐는데 1년, 2년 뒤에 다시 관찰해 보니까 원래 체중으로 돌아간 분이 뭐 80%도 아니고
100%였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왜 이렇게 요요 관리가 안 되는 걸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진료의 성과를 따질 때 양리학적 우수성이 진료 성과의 뛰어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위고비나 마흔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투약하면 되고 약도 한 달에 한 번 처방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진을 한 달에 한 번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이어트는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식단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약의 작용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의료진과 호흡하면서 식단을 계속 잡아가고 관리받고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워낙 양약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의료진을 만날 빈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다이어트 성과는 그냥 예전과 비슷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뭐 병원 가서 약을 받고 그냥 오는 게 전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수한 의약품일수록 의료진의 개입 가능성이 낮아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쌤쌤이 되는 경향도 있어요. 두 번째는 결국 위고비나 마운자로는 호르몬에 작용하는 약이잖아요. 이 호르몬이라는 건요, 굉장히 우리 몸에 의해서 예민하고 섬세하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정한 약에 의해서 장기간 억눌러져 있지 않는 요소 중 하나예요. 이 때문에 특정 기간까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살 빼고 유지하는데 1년 반에서 2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 모두를 신약에 의해서 식욕이 억제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많지만 다이어트한 체중으로 계속 살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김동준 원장님이 그런 사례를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고 오늘 그 비법들을 다 전수해 주셨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다이어트를 성공한 뒤에 그 체중에서 2kg, 이 마법의 2kg를 돌파하는 순간 바로 원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다이어트 식단으로 돌아가서 체중을 다시 관리를 하시고 그 기간을 약 1년에서 1년 반을 버텨야 내 체중이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치 평생 그 체중이었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김동준 원장님 모시면서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잘 실천하시면 누구나 확실하게 10kg에서 15kg 이상을 빼실 수 있고 요요 방지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제가 출연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살을 빼는지, 운동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요요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kg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살 빼고 유지하는 거 이거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6개월 정도 뭘 노력해서 내 삶이 바뀐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비만인 분들은요, 6개월만 딱 한번 노력하시면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이어트 쉽지만 않지만 내 삶을 바꿔주는 것 중에서는요, 가장 쉽고 가장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전국에서 다이어트 환자 제일 많이 보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직접 답변도 해주실 거고요. 살 빼드림 채널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냐면 그 전까지 너무 바빠서 유튜브를 찍으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채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면 앞으로도 자주 모실 계획입니다. 자,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